안녕하세요. 이용훈의 밀담의 캣팀유 밀리 박입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저희는 이번 주에는 관심도 많으시고 일부에서 걱정도 많이 하시는 주제입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부산항에 주한미군의 최신형 탱크들이 거의 제가 볼 때 100대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미군 수송선에 실려서 막 하역이 되는 영상 우리 보셨죠? 예, 세봤는데 네. 한 100대까지는 안 돼도 2개 전차대대를 완편할 수 있는 규모더라고요. 7, 80대는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충분히 됐습니다. 그 정도 네. 숫자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전차였습니까? 아, 그건 M1A2 SEP 전차인데요. 네. 소위 그 V2라고 그래서 최근에 개량이 되고 있는 전차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부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진전도 없고 북한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미국에서 좀 겁을 주려고 이 새로운 이 사전 배치 선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전쟁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바다에 띄워놓는 뭐 이런 장비를 들여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인터넷에 다니기도 했는데 이제 그건 아닌 걸로 주한미군 쪽에서 발표를 했죠. 벌써 그 수송선이죠. 네. 소위 이제 그 로로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선박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게 학자들 얘기하는 뭐 사전 배치의 교체 대상의 것이냐 아니면 네. 어떤 전시를 대비한 어떤 대규모의 물자가 들어오는 것이냐 뭐 이런 거 할 때 네. 당연히 전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한미군에서 이제 발표하기를 순환 배치, 뭐 9개월마다 교대로 배치되는 예, 그러한 순환 배치 부대인데 1기병사단 산기갑여단이 7월부터 배치가 되는데 이제 그 부대가 쓸 장비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원래 전에는 주한미군은 붙박이 부대라고 그랬죠. 고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단에 이제 원래 2개 여단이 있었죠. 1여단, 2여단. 네. 있다가 뭐 2여단은 2000년대 초반에 이라크전에 투입되면서 한국에서 빠져나갔고 네. 1여단이 남아 있다가 네. 그게 이제 붙박이 부대였는데 여러 해 전에 이게 이제 일정 기간 6에서 9개월마다 교대하는 순환 배치 부대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게 순환 배치 부대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갖는 부대인가요? 미 지상군은 그 10개 현역 사단이 있죠. 그 네. 10개 현역 사단의 예하의 그 여단들을 모듈화 시킵니다. 네. 그래서 뭐 모듈이라는 건 레고처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붙였다 뗐다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여단들을 투입하겠다는 목적으로 여단을 좀 많이 그 종류별로 네. 그렇게 그 편제를 시켰습니다. 기갑 여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기계화 보병 여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 여단들도 있고요. 네. 공중 강습하는 여단들도 있고 네. 경보병 여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단들인데 한반도에 그 주둔하고 있는 그 주한미군은 우리 캡틴 유님께서 말씀하시듯 중무장 전투여단이었습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기갑 여단 정도의 그런 중무장 전투여단들을 이사단과 버금가는 장비는 이제 그대로 두고요. 병력들이 네. 순환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 새로운 장비를 갖고 왔다. 그래서 이게 2014년 이후에 최대의 이동이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주한미군이 이제 그 지상군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예. 주한미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하나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그 지상군 위주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 중무장 전투 여단이 있고 그 네. 전투 여단의 병력은 지원부대까지 합치면 한 17,000 가까이 됩니다. 네. 그 외에는 아주 그 적은 규모로 주한미 해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한미 해병대도 있고요. 좀 규모가 있는 또 부대가 공군입니다. 네. 주한미 공군은 4개 전투비행 대대가 오산과 군산에 네.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략적인 그 주한미군의 전력이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로 그 예전에는 그 동두천 쪽에 있는 캠프 KC를 네. 비롯해서 각 그 전방에 그 기지를 두고 있었는데 주요 허브 기지는 요새 언론에 많이 나왔던 캠프 험프리즈 네. 거기에 허브 기지를 두고 있고요. 또 하나의 허브 기지로 늘 이제 그 전통적으로 있던 칠곡 쪽에 있죠. 캠프 캐롤 네. 이런 지역에 있어서 2개 큰 허브 기지를 두고 있는 게 지금의 네. 주한미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총병력은 그래서 합하면 28,500명 선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네, 인가된 네. 그 병력이 그렇고요. 네. 좀 뭐
실제는 좀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좀 약간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뭐 아주 원초적인 질문인데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탱크라든지 전투기 숫자는 어느 정도나? 뭐 이건 공개해도 되는 거니까 네. 우선 그 전투기는 F-16 블록 40이지만 그것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전투기 4세대급 전투기를 갖춘 한 개 대대에 21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3개 대대가 오산에 한 개 대대가 있고요. 그리고 군산에 2개 대대가 있습니다. 총 그러니까 70여 대가 있다는 얘기죠. 72대에 70여 대. 70여 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A-10 대지 공격기 A-10C죠. A-10을 그 업그레이드를 한 A-10C 대지 공격에 전문화된 그 기체가 탱크 킬러라고 불려요. 그렇습니다. 그 25 전투 비행 대대가 오산에 그 주둔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전략 정보나 일부 전술 정보를 주는 또 U2 정찰기도 이제 오산 기지에서 매일 뜨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3대 정도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총 그 미 본토의 그 주 기지에서 한반도 배치용으로 6대가 순환해서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3대 이상은 배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군의 경우 우리가 미군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기갑 장비 전차도 뭐 최신형이고 장갑차도 마찬가지. 브래들리도 이제 최신형 모델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숫자도 적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1개 사단이 우리 뭐 1개 군단의 화력과 버금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얘기 같습니다. 지금은 210 화력 여단의 그 모든 화력이 뭐 대단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그 대표 군단급 부대죠. 1군단이나 5군단의 포병 여단의 어떤 규모랄까 화력의 버금가냐?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상징적으로 굉장히 화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지. 그걸 꼭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군 군단과 비교했을 때 꼭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죠. K9 자주포는 사실 미군의 팔라딘 자주포보다 우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군도 뭐 지금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다. 많이 이제 강화됐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게, 그래도 미군들은 우리 한국군이 갖고 있지 않은 뭔가 좀 획기적인 신무기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기대들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무기가 있을까요? 사실 주한미군의 가장 큰 힘은 정찰 자산인 것 같아요. 정찰, 탐지 이런 자산들이 상당히 그 고성능의 자산들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 언론의 보도를 안 된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 업글되고 있고 교체되고 있는데 또 무인기 각종 그 정찰 자산인 무인기들도 상당히 부러운 그런 전력의 하나. 그레이글 무인기도 이제 배치가 됐죠. 거의 됐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미 8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 8군이 이제 부대 개방 행사를 하면서 장비를 공개했는데 저는 그때 놀란 게 그 지뢰방어 장갑차라고 미군이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에서 사용했던 그 지뢰라든지 급조 폭발물의 공격으로부터 병력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갑차. 장갑 차량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밀리방님도 아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 못했고, 저는 이제 공개한 것 중에 이제 그 35 방공여단의 자산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서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만 봤지, 사실은 공개 개방 행사에 못 가봐서 뭐 직접 눈으로 보진 못했습니다만 사진으로 본 바로는 좀 상당히 다양한 차량들, 기갑을 보조할 수 있는 차량부터 해서 보병을 보조할 수 있는 차량들이 다양하게 있고 보병병과뿐만 아니라 공병병과의 다양한 특히 그 부러운 게 공병병과의 다양한 어떤 차량들이 있는 것이 부러웠죠. 그러니까 미군의 경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지뢰지대 개척 전차 우리 이제 개발해서 도입할 계획이죠. 미군의 경우는 이미 이제 도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유사시에 이제 그게 DMZ의 지뢰지대를 돌파하고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한 무기죠. 한국군, 지상군에서 좀 병과별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열악하다라고 한 그 병과 중에 하나가 공병이었습니다. 사실 공병은 여러분들 아시듯 전장에서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제일 나중에 나오는 참 고된 일을 많이 하는 병과들인데 운영하는 장비랄지 무기 체계가 조금은
낙후되고 네. 또 개발이 덜 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현대 로템에서 전차 지뢰 제거 전차들 지뢰제거 개척 전차, 예, 개척 전차를 예. 그 생산하고 있죠. 강습 돌파 전차라고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식 명칭. 네. 예. 예. 아직은 또 그 제식화가 정식으로 안 돼가지고 네. 제식명까지는 정확하게 공식적으로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주한미군 결국 감축 또는 철수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보면 그럴 가능성을 정말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걸 보면 최근에 이제 주한미군의 신형 장비, 전차나 기갑 장비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적어도 가까운 신뢰는 뭐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뭐 크게 줄어들거나 이럴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밀리방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미 의회에서 뭐 네. 그 22,000명 이하로 네. 감축을 하게 되면 네. 승인을 예, 받도록 국방수권법을 그렇죠. 했죠. 예, 예. 지금 다시 이게 이제 28,500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네, 다시 올렸나요? 예, 올려서 새로운 국방수권법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네. 미군은 절대 여기서 대규모의 철수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보 자산들, 전 세계의 정보 자산들을 모아놓고 분석하는 허브 기지 중에 하나가 사실 한반도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5개의 기지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중요하고 또 거의 라이벌 국가인 중국을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감축은 할 수 있지만 네. 대규모의 감축은 없을 거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오늘 저희 밀리방님을 모시고 주한미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단편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